이번엔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온.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 여기를 좀 크게 해서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의 형성은 양이온,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은 말 그대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하자면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원자에게 플러스 개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에게 플러스 개수보다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칸을 채워보자면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보다 어떻게? 많아지므로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이 생성된다. 그 다음 음이온 봅시다.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보다 적어짐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 생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주기율배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1족은 1가 이온이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 1인 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족은 플러스 2, 그 다음에 16족은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17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8족은 비활성기체라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이온의 표시와 이름입니다. 이온의 표시와 이름. 양이온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으로서 굉장히 반응성이 좋다고 얘기했죠? 1족입니다. 1족이기 때문에 플러스 1가 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돼요. 양이온. 그래서 읽을 때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원소기호 뒤에다 붙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황 같은 경우에는 16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를 2개 얻어서 마이너스 2인 이온이 됩니다. 그런데 읽을 때는 황이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황화이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씩 채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H+는 양이온이죠? 수소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칼륨은 이렇게 원소기를 쓰고, 그 다음에 칼륨은 1족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가 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2족이고요. 칼슘 이온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음이온 염소네요. 염소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붙은 것 보니까 17족 원소입니다. 할로겐족이죠. 염소 이온이라 하지 않고 염화 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이렇게 되고 산화이온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 CO3 E-는 탄산이온입니다. 탄산이온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읽고 얻는 기준이 뭐예요? 묻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기준은 2가지 정도 됩니다. 2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준으로는 2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족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족, 그 다음 2족은 플러스고요. 그 다음 16, 17족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금속 이온인지 비금속 이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온 결합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아니죠. sorry. 더 하려다가 말았어요. 욕할 것 같아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여 형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하나의 화합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다 이겁니다.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가 만나게 되면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합해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트륨 생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나트륨은 금속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비금속이에요. 나트륨은 전자를 11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전자를 1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나트륨 원자하고 염소 원자 이 둘이 만나게 되면 나트륨 원자 갖고 있는 전자 하나가 염소 원자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트륨 원자는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염소 원자는 염화 이온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합을 하게 돼요. 이게 염화 나트륨의 생성 과정입니다. 그 다음 염화 마그네슘의 생성 과정입니다.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12개고요. 당연히 전자의 개수도 12개입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슘 원자인데 염화 이온이 아니죠. 염소 원자를 만나게 되는데 염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7번, 전자가 1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금속, 염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입니다. 얘네 둘이 만나게 돼서 전자를 잃고 얻게 됩니다. 전자를 잃는 쪽은 당연히 금속 원자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주기율표에도 잘 나와있듯이 2족이에요. 2족에 속해있기 때문에 전자를 무조건 2개를 잃습니다. 그러면 전자 2개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전자 하나 각각 하나씩 염소이온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이온이 아니죠. 염소 원자죠. 그래서 각각 염소 원자가 하나씩 전자를 얻게 되면 염화이온이 돼서 다음과 같이 결합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주기율표와 이온의 형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 읽는 방법은 NaCl, 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했냐면 비금속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죠. 개수비 금속 원자 그리고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몇 대 몇으로 들러붙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염화 나트륨부터 볼게요. 염화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를 잃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염화이온은 전자를 하나만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 잃고 하나 얻기 때문에 1대1의 개수비로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 표를 봅시다. 아래쪽 표 옆에 지금 염화칼슘인데
염화이온은 17쪽으로 할로젠이죠. 할로젠 마이너스 1 전자를 하나만 얻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전자를 두 개를 그렇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염화이온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소비가 1대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염화 바륨 같은 경우도 바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 잃죠. 근데 음이온인 염화이온은 전자를 하나만 갖게 돼요. 그래서 염화이온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1대2가 됩니다. 염화바륨이라 있습니다. 그 다음 칼륨은 전자를 하나 잃고 염화이온은 전자를 하나 얻습니다. 그래서 1대1 염화칼륨이라고 있습니다. 염화칼륨. 그 다음 나트륨은 1가 이온이죠. 그 다음에 황화이온은 2가 이온이네요. 16쪽입니다. 16쪽.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만 잃어요. 그런데 황은 전자를 두 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Na2S 이런 식으로 쓰여서 황화나트륨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탄산칼슘 보게 되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를 잃어요. 그런데 탄산이온은 전자를 두 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온 결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해주고 싶지만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동영상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업로드도 힘들어요. 밤새워서 업로드해야 될까요 아마. 그래서 안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학교에서 와서 질문하면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해고사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클래스팅 많이 한다고 그랬죠?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동영상 우리 클래스팅으로 잘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이준이었습니다.